정교진 박사님, 여기 연구실장이신데, 발표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단 통일부에서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지금 이 통일백서가 통일부가 1년 동안 했던 사업을 쭉 정리해 놓은 책이고, 지금 정교진 박사님이 발표한 이 3장은 북한의 통일부에서 했던 사회문화 교류 관련 작년에 했던 사업들, 그리고 그린데탕트 관련 사업, 그 다음에 경제 교류 분야 사업. 이 경제 교류는 뭐 사실 한 게 없으니까 내용이 이제 상당히 적은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뭐 비교적 통일부에서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좀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통일부가 이 사회문화 교류 관련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통일부의 지금 사회문화 교류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그동안 뭐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거의 단절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사업했던 거 한 걸 보면 실제로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해서 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 기존에 있던 사업을 어떻게 잘 해나갈까에 대해서 주로 이제 잘 기술이 돼 있는데요. 일단 뭐 몇 가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정교진 박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원래 토론자가 발표자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발표자가 토론자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비핵화 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대북 경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한 정부가.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이 하노이에서 있었죠. 2차 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회담이 깨진 게 북한은 대북 제재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다 해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비핵화 먼저 하라고 했고 그 비핵화의 내용은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다 폐기하고 핵무기도 다 폐기해야 된다. 그래야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대충 포기하고 나머지 핵시설은 다 보존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하고 딜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영변만 니네 핵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더 중요한 시설들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지 않냐. 강선 지역에 핵시설 이런 거 있지 않냐. 거기도 다 포기해라. 그런 거 다 폐기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재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 정상회담 할 때에도 이게 지금 그, 이 미국 정상회담 깨지고 나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계속 가고 있죠. 북한은 우리는 모든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수준에서 미국 니네가 우리가 영변 핵시설 이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몇 개 없앨 테니까 이 나머지는 좀 무기를 해주면 그리고 제재를 해제해주면 이렇게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관계 개선하자. 이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니네 셈법을 바꾸라. 이게 미국의 요구 사항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 요구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핵 정도를 이렇게 통제하는 대가로 제재 해제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이게 서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계속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과 북한이 절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만 좀 보면 그 교류 협력이나 뭐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죠. 교류 협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류 협력이 되고 남북한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 한국 사람이 북한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 한국이 자본주의라 되게 대단히 잘 사는구나. 지금 북한 주민들은 뭐 어느 정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에게는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북한이 지금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을 제정했고 평양 문화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이 법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외부 정보, 외부 정보를 북한에 들여와가지고 확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확산하는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밀보호법에 보면 북한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에 특히 한국에 유출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보면 북한은 사상문화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걸 자기 정권을 무너뜨리는 적대 행위, 위협 행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회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아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DJ 정부 때 또는 뭐 노무현 정부 때 그 남북한 교류 협력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이 함부로 내려온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북한으로 올라갔고 개성공단 그다음에 북한에 있죠. 금강산 북한에 가서 관광하는 거죠. 백두산 관광 북한에 가서 하는 거죠. 다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사회문화 교류라는 게 상당히 절름발이 사회문화 교류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은 남한으로 안 오고 북한 인민들은 안 오고 그 간부들만 오는 거죠. 협상하는 사람들만 오고 그다음에 남한에서는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고 근데 북한에 들어가도 북한 사회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으면 뭐 영향을 주니까 좋은데 거의 다 들어가는 게 금강산 이런 데잖아요. 이게 한정된 지역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나 개성관광이나 금강산 관광도 하려고 했었는데 개성관광 같은 경우는 시범 관광 정도 하고 이제 중단이 됐죠. 그건 상당히 임팩트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관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사회문화 교류라는 건 북한 사회의 어떤 변화에 를 촉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그 반대급부로 북한 사람도 한국에 많이 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문화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의 대북 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목표는 뭘로 할 거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평화 얘기 많이 했잖아요. 평화를 하겠다. 평화를 구축하겠다. 근데 평화 구축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여러 가지에 대해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해서 어, 상당히 양보한다든가 또는 그, 이 수세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식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를 보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평화라는 게 이루어질까요? 평화를 이루려면 어, 비핵화를 해야겠죠. 일단 북한 비핵화를 해야 되고 북한 스스로 그 군사 안보적인 대결보다는 경제 협력, 문화교류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생각을 가져야 이 진정한 의미의 이제 남북한 간의 평화가 구축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점에서 지난 뭐 정부 같은 경우는 목표를 평화라고 했으나 실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루어낸 성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정부는 과연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의 목표를 뭘로 세워야 될 거냐? 당연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비핵화죠. 북한 비핵화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 체제가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변화라는 게 현재 시스템으로 뭐 도저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혁 개방으로 북한이 갈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걸 실현하는 수단은 다양한 교류협력적 수단이 있고 또 때로는 비핵화 관련 군사적인 문제에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강력한 압박과 또는 보복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이런 식의 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북한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좀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